자, 어쨌든 여기 오셔가지고요. 010-8062-3467 숫자 7번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많은 정보들 받아가십시오. 차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 뉴스도 지금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올려보시면은 저희가 시향 그 다음에 여기 볼만한 이슈들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오셔가지고 좋은 정보들, 많은 정보들 받아가셔가지고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주회사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 우리가 사업의 내용을 잠깐 봐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당사는 지금 주조 단조로부터 원자력, 화력 등의 발전 설비, 해수 담수화 플랜트, 환경 설비 및 연료전지 등 신재생 관련 기자재 등을 제작하여 국내 플랜트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발전 설비 제작 및 시공하는 전문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의 핵심 설비와 핵원료 취급 설비, 핵원료 운반 용기 및 원자로 계통 보조기기의 대부분을 제작하여 공급하고 있고 국내외 하력발전소 핵심 주기기를 공급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해수 담수화 다단 증발법과 다중 허용 증발법, 역삼투화법 세 가지 프로세스를 기술의 턴키 방식으로 담수화 플랜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가 두산 밥캐 퓨얼셀 말씀드렸죠. 연료전지 이렇게 돼 있고 컴팩 건설 그 다음에 폴테이블 파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죠. 주단 부품과 이제 플랜트 설비 설치 공사, 요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요 회사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은 또한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자력뿐만 아니라 풍력도 지금 현재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원자력과 풍력 두 개의 테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요. 지금 보시게 되면 주가가 많이 빠졌죠. 자, 8월 31일 날 빠졌고요. 그 다음에 1일 날, 그리고 2일 날, 그리고 오늘까지 해가지고 벌써 지금 4일째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걱정을 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네들이 왜 빠졌을까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 빠졌을까라고 봤더니 두산이라고 하는 대주주가요. 지분의 4.5%를 블록딜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할인율이 최대 7.8%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종가 기준으로 돼 있죠. 21,700원. 자, 여기에 제가 계산을 해봤죠. 0.5입니까? 7.8%니까 0.078을 곱하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걸 해봤더니 얼마 나옵니까? 27,000원이 나와요. 27,000원. 자, 27,000원이라고 하는 호가는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주식은 어떻게 되냐? 블록딜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은 2만원 아래 가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너무 우려는 하지 말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2대 주주가 국민연금이 또 5%에 5%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에서 연기금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분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 생각이 조금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수상하죠. 자, 8월 31일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형태가 수상합니다. 왜냐? 얘네들은 대량으로 샀다라는 거예요. 이날 오히려 주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지금 185만 주, 외국인은 더 많이 샀다. 1567만 주를 샀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틀 연속의 하락이 좀 나오고 있어요. 지분을 좀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틀 동안 던진 요 물량보다 뭡니까? 요날 떨어졌을 때 샀던 기관 외국인의 지분들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블록딜이 일어나가지고 이날 6% 이상 빠졌는데 왜 외국인과 기관을 오히려 샀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걸 따져봤을 때 기관과 외국인에서는 혹시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직까지 이 종목이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주목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고요. 그 부분이 아마 맞아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이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의해서 지금은 좀 빠지고 있는 부분이지 두산에너빌리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블록딜은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블록딜을 이렇게 해버리면요. 당연히 주주들 입장에서는 힘이 빠지죠.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두산에너빌리티가 현재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수주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보자라고 하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자리에서 오히려 매도 시점이 아니고요. 얘네들이 블록딜한 밑에 가격에서는 오히려 모아가야 된다. 오히려 찬스다. 이거 둘도 없는 찬스다. 요 구간 잘 지나고 난다라고 하면 원래 자리로 넘어 올라갈 거다. 그럼 원래 자리 어딘데? 블록딜한 가격이죠. 22,500원 자리까지는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 가지고 매도를 하실 이유는 저는 없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오늘 블록딜이 나왔고요.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터졌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양봉이죠. 양봉. 음봉이 터진 게 아니라 양봉이 터졌어요. 그 말은 뭐냐? 아까 보셨다시피 기관 외국인들은 이걸 오히려 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고 나서 여기 음봉이 조금 커지만 거래량은 여기에 절반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요날 좀 많이 팔긴 했어요. 그렇지만 가면 갈수록 음봉의 길이가 어떻습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떨어질 자리가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모아가셔라. 물론 올라가는데 단기간에 오르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두산에너빌리티는 모멘텀이 확실하잖아요. 뭐가 있느냐? 원자력 있잖아요. 원자력. SMR. 그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뭐냐? 지금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미는 게 뭡니까? 원자력이잖아요. 원자력.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 대통령은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펼칠 생각이 없는 대통령이에요. 대신에, 신재생 대신에 오히려 원자력을 수출을 하고 원자력에 대해 가지고 기술을 더 개발시키자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죠. 이 윤석열 대통령이요, 뭘 했습니까? 유럽에 순방을 했죠, 순방. 유럽 순방을 했는데 왜 했습니까? 바로 이 원자력 수출하고 싶어서 순방을 한 겁니다. 이게 일간에서는 뭐 먹고 놀려고 갔다라고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원자력을 수출하기 위해서 유럽의 정상들을 만났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이다. 이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죠.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다르다. 뭐가 다르느냐? 에너지 정책을 원자력을 더 발전을 시키자. 안전한 원전을 만들자. 이게 아마 목표가 아닐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두산에너빌리티는요. 굉장히 특별해요. 왜 특별하냐? 바로 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방문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있고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원자력 공공 방문했다. 조선일보에도 나오죠. 2개월 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탈원전은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뉴스에서 딱 봐도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창원 공장이다라고 딱 나오잖아요. 방문한 거 나오잖아요. 이 영상은 조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방문한 기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는 말은 정부에서 어쨌든 간에 원자력 관련된 정책을 폈을 때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신경 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대통령이 신경 쓰는 기업이다. 기업이 안 좋아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블록딜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인 2만원 아래의 평균 단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 종목은 전혀 우려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블록딜한 사람들도 평균 단가가 계산해보니 27,000원이다. 그러면 27,000원보다는 위로 가야 이 사람들도 블록딜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질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두산이 잘못하긴 했어요. 잘못하긴 했지만 이 블록딜을 받은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가야 이 블록딜한 지분을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위해서라도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를 올려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보자라고 하면 이 종목을 지금 팔아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2만원 아래 구간에서 모아보자. 이게 쪽박이 될지 대박이 될지는 시간이 결정해줄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종목 빠진다라고 하면 저는 17,600원까지는 빠져줄 수 있다. 요 자리가 개인적으로 현재는 요 자리가 지지선이라고 저는 봐요. 요 자리. 요 아래 구간은 매수 구간이었죠, 사실은. 여기도 지지를 받았고요.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 빠졌다가 반등이 다시 한번 나와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야 여기에 갭이 있죠. 이 갭은 반드시 메꾸게 되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 갭을 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가를 올려야죠. 당연히 올려야죠. 블록딜한 사람들은 바보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얘네들이 바보면 블록딜 할 이유가 없죠. 바보가 아닌데 블록딜을 할 이유가 없죠. 그 돈을 들여가지고. 그리고 블록딜 해서 어떻습니까? 평균 단가가 27,00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격을 따져봤을 때 블록딜한 사람들도 결국엔 손해라는 것이죠. 근데 얘네들이 손해보려고 블록딜을 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가 올려야 얘네들도 나중에 지분을 팔아먹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가설이고요. 저의 생각입니다. 주식에 있어가지고 100%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과 조금 다르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옥 교수가 봤을 때, 주식 투자를 굉장히 몇십 년 동안 한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자리가 오히려 저는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리에서 더 많이 떨어질까봐 많은 사람들은 접근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이제 떨어져 봐야 떨어질 자리가 많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주가 빠질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모아가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종목이 다시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두 번 다시는 2만원 밑으로 안 빠질 확률이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어쨌든 또다시 정부에서 원자력에 대한 이슈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고요. 분석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식에서 100%라는 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주가가 제 생각과 다르게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알려드릴게요. 그래도 저는 제가 주식을 굉장히 오래 하면서 제 경험상 봤을 때는 어쩌면 이 종목이 다시 한번 도약했을 때 지금 이렇게 17,500원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강하게 담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부터는 아주 조금씩 모아보자. 모아놨을 때 평균 단가를 굉장히 낮춰놓는다면 이 종목이 다시 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보유를 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 드리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요. 010-8062-3467에 숫자 7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에 한해 가지고 여기 현재 457분들을 보도록 하겠으는 텔레그램으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좋은 정보들 받아가시고요. 재밌게 주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여기 기사도 올려드리고 있고 저희가 여기 관련해가지고 추천주도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시향도 매일마다 아침마다 이렇게 적어드리고 있어요. 9월 5일 시향 보이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 시간이 언제입니까? 5시 51분이잖아요. 그만큼 열과 성의를 다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다. 이건 무료니까요. 꼭 이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